매주 금요일만 되면 저는 항상 설레입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이분과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유재성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강남 쪽의 재건축 이제 급매들이 이제 뭐 소진이 이제 되면서 야, 이것이 그렇다라면 이제 반등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GTX 관련된 뭐 이제 그 호재들도 쏟아지고 있죠. 또 현대 글로벌 빈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착공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됐습니다. 뭐 이제 정말 첫산만 뜨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뭐 이제 용산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결국은 약간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발 호재까지 쏟아지니까 야, 그렇다면 이제 상승장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부분들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공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그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주 연속 하락을 했지만 강남에서 낙폭을 더 줄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 상반기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히 적었고요. 서울 전셋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어 서울 집값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서울 부동산의 반등이 시작된 건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반등 시나리오,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딱 현실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반등한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정말 그 시나리오가 이제 임박했냐, 뭐 이제 그것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날 거냐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뭐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보유세 관련된 부분하고 양도세 유예 관련된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반기 동안 뭐 그렇죠, 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보유세 부분하고 지금 양도세 유예 부분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20대 국회가 이제 끝났죠. 사실상 이제 끝났고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됐다 보니까 올해는 일단 보유세 부분은 일단 뭐 상승, 그러니까 뭐 올려서 가는 부분은 일단 뭐 끝났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니까 또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올해 내가 재산세 나 안 내고 싶어. 올해 내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안 내고 싶어. 이렇다면 5월 31일까지 그렇죠. 잔금을 해야 되거든요. 야, 그렇다면 지금 뭐 5월 말인데 이제 매물 내놔가지고 그걸 뭐 그렇죠. 뭐 서울은 웬만하면 다 10억, 뭐 15억, 20억 넘어가는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지금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고 올해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종부세, 절세 매물, 이건 이제 끝났다. 네, 사실상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자, 다주택자들, 그렇죠. 보통 우리가 2주택 이상을 보고 다주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그렇죠. 2주택인 경우에는 10%가 추가로 중과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이 되면 20% 추가가 중과가 되고 또 그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난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80%에서 30%까지 쭉 낮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6월 30일까지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죠. 10년 동안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만약에 판다면 매도를 물론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한다라면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벌써 5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5월 마지막 째주를 지금 다 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또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지금 봐서는 이제 내놔가지고 이거를 뭐 그렇죠. 6월 말까지 더더구나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쪽에서 지금 받아주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다주택자들 중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매물로 내놓은 이런 것들은 이미 좀 끝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급매로 내놓는 이런 것들은 지금 뚝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청약시장으로도 몰려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지금 가계대출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 이렇게 많이 늘고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가계대출의 바로 연체율 부분이거든요. 자,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지금 뭐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라면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뭐 싸게라도 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연체율이 0.2%로 지금까지 5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연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0.75%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낮은 지금 기준금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2% 지금 초반대까지 지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체율 자체가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저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세, 더더구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에 대한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도 이제 다주택자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버티기로 결론을 냈다. 그렇죠. 급매나 이제 이런 걸 좀 기대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티기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자, 일단 급매물들이 소진이 쭉쭉쭉쭉 되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나니까 하락폭 자체도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매매가 변동률, 이제 주간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0.04%였어요, 전주에.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마이너스 0.01%니까 뭐 거의 뭐 4배 정도 확 떨어진 거죠. 더더구나 0.01%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그렇죠. 그냥 뭐 보합 수준으로 그냥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강남 3구안에서도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주간 변동률이 보합 0.00%라는 0.00%라는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전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매매가 변동률 자체, 하락폭 자체도 떨어지고 또 보합도 나타나고 있고 일부 또 구에서는 상승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뭐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재건축 쪽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재건축 쪽의 하락이 뭐 어떻게 보면 서울 전체 좀 하락세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재건축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0.05%인데요. 전주가 마이너스 0.13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았었는데 이만큼 지금 이번 주에 하락폭 자체가 지금 뚝 떨어졌다라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 되겠죠. 지금 서울 안에서 지금 재건축 중에서. 자, 이게 전용 76제곱미터가 한 17억까지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호가가. 근데 최근에 지금 18억 6,500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갑자기 호가는 19억에서 20억으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지금 전용 8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한 19억까지 거의 호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것도 한 20억 4천 정도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21억에서 22억까지 이렇게 껑충 올라갔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압구정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현대 9차 전용 152제곱미터가 무려 3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고가, 뭐 또 최고가로 거래가 되면서, 자, 이렇게 뭐 잠실 쪽이라든지, 지금 대치 뭐 음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또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쪽에 대한 어떤 상승 쪽의 기대감들도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이 현장에서 좀 감지가 되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경기나 인천같이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쪽 같은 경우에도 0.05% 계속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0.01%가 올라가면서 상승세는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그렇죠,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데 줄줄이 지금 대형 호재들이 또 쏟아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좀 반등 쪽에 좀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일단 청량리역 쪽이 지금 뜨겁습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 그렇죠. 자, GTX 노선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역이 GTX A 노선하고 B 노선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량리가 GTX B 노선하고 C 노선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역 쪽이 GTX A 노선하고 이제 C 노선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GTX 환승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서울역 A 노선, B 노선 되는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이제 GTX가 개통이 되면 한정거장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청량리에서 삼성역,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이제 강남까지, 강남 심장부인 삼성역까지 이제 한정거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삼성역에서 서울역까지도 한정거장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서울역과 청량리역과 삼성역을 서로 한정거장씩 움직이게 하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GTX 광역복합환승의 트라이앵글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발표가 된 거잖아요. 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자세하게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서울시가 현대글로벌비즈센터, 그렇죠, 2014년에 이 땅을 샀어요. 현대자동차그룹이. 코엑스 바로 건너편에 지금 펜스 쳐져 있는 바로 그 땅이잖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무려 6년 만에 착공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됐습니다. 필증이 시에서 교부가 됐다라는 건 이제 뭐 아무 때나 안 돼. 첫산만 뜨면 된다라는 거죠. 자, 2026년에 이제 완공이 되려면 그동안 계속 이쪽에 복합환승센터라든지 현대 글로벌 비센터라든지 또 105층에, 그렇죠, 뭐 국내 또 최고층 빌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있고요. 자, 지금 용산역 쪽에 정비창 부지 나오자마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야 될 만큼 그만큼 지금 뜨겁습니다. 자, 어쨌든 주거 쪽하고 국제 업무지구 조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청량리는 청량리대로, 또 뭐 삼성 쪽은 삼성 쪽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서울시가 지금 GTX 쪽에 혜택을 못 받는 지역들 있잖아요. 자, 이런 쪽에 지금 시내 중심권을 GTX 쪽하고 연계를 하겠다. 자, 일단 삼성역, 여의도역, 신도림 여기까지가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3km 반경 내에 있는 역 중에서 직장이 가장 많은 순서를 하는 게 바로 이 순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신내하고 망우 같은 이런 순서는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GTX 중에서, 자,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지금 서울 안에는 3대도심과 7대 광역중심과 12지역 중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지금 GTX 역들하고 연계를 한 그런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GTX 이제 B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지상과 지하를 통합하는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 도심안에 철도 차량 기지,
지금 뭐 용산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수생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자 어마어마한 그렇죠. 왜 이렇게 철도 차량 기지들은 뭐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맞습니다. 다 역세권의 정말 핵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런 부지들을 활용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쪽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가 좀 개발 호재들로 지금 들썩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서울 부동산 쪽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좀 짤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금매는 거쳤습니다. 재건축 쪽에. 자 그런데 지금 당분간 눈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호가가 잠실중 5단지 얘기하면 21억에서 22억까지 갑자기 또 올라갔거든요. 자 그렇다면 최고가 24억까지 또 갈 거냐 안 갈 거냐 결국 지금 당장 추격 매수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관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추격 매수가 일어나는지 또 계속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수도권 분양권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게 이미 발표가 됐고 지금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8월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쪽으로 좀 내려갔던 분들이 이제 다시 야 서울 쪽으로 돌아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오자. 이런 또 기류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자 5월 드디어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확인을 하는 게 5월 정도 지금 거의 지금 나타나고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쪽에는 좀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 하반기 쪽에는 결국 다시 상승세가 오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계속 눈여겨보는 게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